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박영선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노인 어른들을 위한 급식소에 갔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막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을 하고 또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 계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봤으니 이 근래 이러한 환영의 분위기는 처음 보았다. 확실히 박영선 의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가스 충전소 또 가락시장에 박영선 후보가 갔는데 제가 옆에서 바라보는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시장 상인들과 오시는 손님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고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방금 나온 어제 저녁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방금 나온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우리 박영선 후보가 드디어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이긴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제 아주 야권 아주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에서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혹시 좀 불안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능히 그러니까 단일 우리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하시면서 능력이 있고 당선 가능한 후보로 부각돼서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에 많은 기대를 주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이번 박영선 후보를 앞세워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분명히 이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정권 교체로 간다. 확신을 갖고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가 균형 예산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균형 예산이 교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교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긴축 조정을 통해서 경기 조정을 하고 또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양을 통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정부가 어떻게 경제 운영을 하는가 함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중산층, 또 복지사회 확대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그 세계적인 경제 환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을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복지사회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책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각장애 아동시설 학교의 교직원들의 집단 학생 성폭행 사건이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지영 씨가 자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를 밝혔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울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나마 법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이다 뭐다 해서 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와 처벌 과정, 이 과정이 좀 더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인 관심을 계기로 해서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9시부터 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좀 속도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2분 정도로 좀 해주세요. 측근 비리가 없으니까 레임덕도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나라의 권력형 비리 악취가 진동해 왔지만 지금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던 청와대가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는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수석이 측근 비리의 핵심 인물인 신재민 전 차관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의 서울보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신재민 전 차관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을 다녀오는 데 든 비용을 이국철 SLS 회장이 대주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 차관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제는 청와대 눈치 그만 보고 저축은행 비리, 이국철 리스트라고 하는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과거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또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점 의혹 없이 한치의 성역도 없이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과기술부가 한나라당 박영화 의원의 우리 당 의원들을 보고 북한에 가라고 발언한 녹화 자료를 폐기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23일 문제의 발언이 담긴 녹화 자료를 교과부에 요청했는데 그런데 교과부 답변이 교과부 간부가 그 자료를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한나라당 실무진과 공모한 그런 의혹마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교과위원들이 이주호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이 어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교과위 국감이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이 국감의 녹화 자료는 엄연한 공공기록물입니다. 교과부가 적법하게 생산된 이 기록물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주호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면 이주호 장관이 이 범죄에 대한 교사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 조속히 국감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국감 끝난 뒤에 도가니 영화 민주당에서 한번 본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기사 4분의 1 개혁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무산되었는데 좌절됐는데 이제 다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영화 개봉 닷새 만에 100만 명이 힘들어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 사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빚어지고 있는 볼상식의 도가니 여기에 대한 고발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오기영 작가가 말한 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원작을 영화로 만든 데 동의했다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최대 지금 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또 국정조사가 제기되어 있는 15개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간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일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여당 대표도 가니까 야당도 좀 합시다. 연초에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이 만든 개성공단인데 한나라당 대표가 가는 판에 민주당 못 가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홍 대표 보시고 뭘 보고 와야 되냐 하면 우리 민주정부 때 100만 평은 가로등까지 다 켜서 완공해놨는데 30만 평에 지금 121개 공장 돌아가고 있는 거 말고 70만 평이 그대로 송전탑으로 전기 들어가지고 저수지 만들어서 물 되지요. 그다음에 폐수 처리돼 있죠. 포장돼 있죠. 가로등까지 켜 있는 이 70만 평 4년 내내 놀고 있는데 이거 즉각 분양해서 개성공단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제2 개성공단 만들겠다 이런 통일부 장관 얘기도 있었는데 제2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거 놀고 있는 70만 평 바로 착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4대강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의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한다고 10명도 안 사는 산골 외딴 마을에 100억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왜 공사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이게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어디 여기 한 곳뿐이겠습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공사의 문제점과 의혹이 대거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정부는 4대강 치적 포장 작전을 개시한 듯 합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직접 홍보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홍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신문, 라디오에서는 요즘 대대적으로 4대강 홍보 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같은 인터넷 포털도 4대강을 치면 정부 홍보 사이트가 첫머리로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 다시 4대강 공사 홍보 광고를 쏟아붓는 게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기 말에 추한 정권의 모습을 감추고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공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겨냥해서 4대강 치적 홍보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민심이 썰물처럼 이 정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이명박 정권의 치적 홍보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는 정권 심판이고 핵심 이슈는 복지와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히 4대강 전쟁은 결국 끝나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 한강 문화 같은 전시성 사업들을 심판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4대강 공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위장 공작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하는 대대적인 4대강 광고 물량 공세는 사실상 불법 관권 선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중앙선관위원회가 정부에 대해서 4대강 사업 홍보를 일절 중단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또 우리 당의 4대강과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버스 광고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4대강 광고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방송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 실태를 우리 당 차원에서도 잘 파악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도 종합해서 서울 시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더 하겠는데, 홍준표 대표의 방북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게 전시성 방북이 아니고 남북관계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어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방북 신청을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다가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은 그냥 돌연 허가한 이 정부 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허가를 했어야 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원래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 읽겠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 공보를 텅텅 비게 만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10년 현재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의 부채는 한 해 예산보다 많은 2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 3조 원을 넘었던 서울시의 계좌 잔액, 이것은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인 4천억 원 미만으로, 또 같은 기간 이자 수입은 약 1,500억 원에서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6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의무 급식에는 한 푼도 못 내겠다면서 서울 시민의 삶과 무관한 한강 르네상스, 또 경인 아라뱃길, 디자인 서울 등의 토건 사업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에는 수천억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은 2차 복지 대전과 동시에 서울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심판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아바타를 자임하고 나섰던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룰 협상 과정이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룰 협상 과정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일일이 공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공개할 경우 협상이 오히려 난항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당 문화와 무소속 시민 후보의 문화의 사이에는 서로의 맥락과 인식하는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통이 비롯되고 있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경선으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책과 또 후보의 검증 과정은 불가피하지만 절대로 판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점이 우리에게 서로 충분히 공유되기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애정으로 협상의 타결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위반되지 못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폭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의혹을 깨끗하게 밝힐, 그것도 범법자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처음에는 지켜보겠다, 계획 없다 하다가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를 하니까 그때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심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떻게 자기 본분인 그 수사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다가 지금도 하겠다고, 대통령 말 한마디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재위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 위원 한 사람이 계속 1년간 공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권을 가진 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회장 이쪽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저희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지명 임명권자인 대통령 쪽에서 사전적으로 지명을 해서 상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라고 버젓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률상 엄연하게 추천권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00만 상공인 그리고 13만 개의 회원사를 대표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납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공회의소나, 그리고 또 그것을 청와대에서 사실상 그 추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청와대나, 저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을 무시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을 어제 증인으로 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좀 뒤늦게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걸 자인을 하고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위에 가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다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다른 전제하에서 낙관적으로 4.5% 성장률 전제라고 짜여진 이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야지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 4.5% 턱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그 새 수정안 제출할 때, 수정 예산안 제출할 때 내년도 일자리 예산 지금
제출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6,800억 정도 정액된 예산에 불과한데 우리 민주당은 2조 원 정액을 요구합니다. 내년도 전례가 없는 불경기가 닥칠 것을 예상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예산이 민주당 요구대로 최소한 2조 원은 되어야 된다는 점 분명히 정부에게 명토박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세균 시의원님께서 4대강 홍보를 정부에 시작했다. 이미 지역 단위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연이어 지금 지역 단위에서는 4대강 보러 가자는 홍보를 하고 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일 야권이 단일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10월 3일 날 치러지는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은 이게 사실상의 이 본선 10월 26일 선거의 승리가 되는 그런 경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야권에서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또 이미 여당에서는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또 뭐 재산도 제출하고 했지만은 박원순 면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이 공직 후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7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에 관한 거, 가족에 관한 모든 걸 제출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영선 후보도 이미 그런 이 과정을 거쳤고 이미 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미 이런 검증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철저한 검증에 대비해서 저는 이런 검증 단계를 서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변호사 측에도 제안을 합니다. 우리 17가지 이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듯이 이런 절차를 서로 하도록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또 밝힐 필요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또 우리가 본선에 가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의원이 서울시 SH공사가 특정 기업에게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기업은 작년에 SH공사에 보증금 120억만 내고 상가 점포가 1200여 개나 되는 상가 구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받았습니다. 허용받았습니다. 보증금 120억도 인테리어 비용 119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증금을 충당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특혜까지 받았습니다. 이 1220여 개의 점포 보증금은 감정가만 하더라도 260억입니다. 그런데 120억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등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경과를 보아가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숙 전략홍보본부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국회 남북관계 특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남북관계 특위에서 모처럼 지난 8월 여야가 합의해서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유익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긍정적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시 남북관계 특위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한나라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분명히 동의해서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남북관계 특위위원장이신 박주선 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접촉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납득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남북관계 특위 방문을 동의 안 한 겁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많이 보고 배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할 일은 꼭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